피치 못할 일정이 있으셔서 아마 끝날 때쯤 돼서 보실 것 같다고 저한테 특별히 좀 양해를 해주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료에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서 배포할 줄 알았더니 그냥 그냥 그 자료를 제 프로필 자료를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는 일리노이에서 박사를 했고요. 하기 전에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학부랑 석사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하고 박사를 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고대는 2003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대는 이제 입사 기준으로 또 이렇게 또 순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박사를 언제 했느냐가 상관없이 입사 기준으로서 저는 고대 학번이 저는 2003학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다시 오시면 또 고대 학번 또 그렇죠? 네, 이게 기수가 또 씁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 참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학부도 강의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MBA도 하고 또 익제큐티브 MBA도 강의하고 또 최고 경영자 과정도 강의를 하는데 사실 제일 재미있는 것은 역시 이제 내공이 이렇게 한참 있으신 이런 과정에 와서 강의하는 것이 제일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학부학생들은 이 회계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오랜 동안 기업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도 훨씬 더 쉽고요.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려운 것은 여기 모이신 분들이 사실은 회계에 대해서 관심이나 아시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사실 여기서 제가 강의를 드릴 게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중에는 또 이쪽으로는 또 약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금 이 내공이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오늘 75분씩 두 번의 시간에 회계의 어떤 내용을 다룰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그냥 여러분들께서 꼭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을 이제 뽑았으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사실은 여러 토픽을 할 수는 없었고요. 식사하시기 전에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을 다양하게 내리실 때 원가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경영자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중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게 울리면 그 학생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이 학부 수업에서는 하는데 이게 어느 경영자가 전업적으로만 집에만 계시던 분이 갑자기 최고 경영자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회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10년 동안에 집안에만 계시다가 막상 큰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야만 했던 이게 애경그룹의 이야기입니다. 애경그룹의
근데 그 양반이 저 놀라운 것이 내가 지금 이제 거리로 이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순간 제일 먼저 하신 게 아무도 몰래 낙원동의 격리학원에 나가서 복식부기부터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도 낙원동에 있는 학원에 제가 회계사 공부를 할 때 그때는 그 회계학원이 낙원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서 배우면서 이거 이렇게 막 공식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보고 아줌마가 경영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하셨던 것이 회계를 배우시는 것이었다. 저는 그분의 안목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사실은 회계를 가르치지만 저는 경영학과를 가겠다는 마음은 굉장히 어렸을 때 먹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우연히 경영의 본질이 무엇이다라는 그 글을 책에서 우연히 발견하고서는 저는 경영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를 갔는데 회계학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그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가 저 신입생 환영회 때 그때 당시 카이스트에 간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마 군대 문제 때문에 카이스트 가면 군대가 해결이 되니까 근데 그 양반들이 경영학과 와서 그냥 놀아도 되는데 인생 공부하는 것이 참 도움은 되는데 그래도 놀다가 심심하면 회계사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건 좋다. 왜냐? 경영학 전반을 그 훑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회계사 시험을 한번 봐라 라고 카이스트에 간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저도 그냥 경영학을 리뷰한다는 생각에 시험을 봤는데 어쩌다가 소뒷발로 잡아가지고 회계사 시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회계사로서 이제 감사를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성사였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금성사가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회사였었어요. 그러니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회계사 시험을 붙고 나서 제가 어떻게 회계를 하게 됐어요. 회계사 시험 붙으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공부를 더 하면 회계 공부를 해야지 뭘 하냐.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학부 학생들은 회계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걸 왜 배워야 되나. 근데 아까 그 애경그룹의 그 장 회장님께서 아셨듯이 사실 기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내비게이션이 좌표를 위성의 좌표를 잡아야 여기서 좌회전을 할 건지 우회전을 할 건지 내가 지금 목표 지점보다 왼쪽에 와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좌회전 우회전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 말씀이 임원은 뭐 재무제표를 보고 무엇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거를 좌회전으로 잡을지 우회전으로 바로 잡을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잘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재무제표가 재무정보가 굉장히 유용하기는 하지만 한계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은 이 안에 중요한 정보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프로야구 보십니까?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세요? 볼 줄 몰랐어요. 볼 줄 몰라서요. 우리 예, 프로야구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예. 그럼 어느 팀 혹시 응원하는 팀 있으세요? 예, 그것은 안 밝히겠습니다. 여기 뭐 분위기가 엄청 이게 왜 있습니까? 저는 그 김성근 감독을 존경을 합니다. 요즘 아주 하나 이글스 죽겠습니다. 저는 원래 태어나기를 이제 충청도 청주에서 저는 태어났는데요. 보면 포수가 투수한테 막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거는 아시죠? 네? 모르세요? 예. 막 사인을 보냅니다. 그렇죠?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게 잘 보이라고 포수가 남자인데도 여기다 매니큐어를 바릅니다. 하얀 매니큐어 같은 것을 어두운 데서도 이렇게 가랭이 사이다 넣고 해도 잘 보이라고. 근데 그걸 텔레비 중계를 딱 보면 막 사인을 보내는데 저는 이게 직구를 던지라는 건지 커브를 던지라는 건지 잘 몰라요.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투수는 끄덕끄덕 아니면 아니다 해가지고 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신호가 거기서 포수가 신호를 주고 있고 그 신호를 투수가 그렇지 해독됐다 오바. 어? 재무제표도요 회사에 관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텔레비 보실 때 아유 제가 왜 뛰나 아니면 쟤는 왜 갑자기 뛰다가 들어가나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보다 지금 재무제표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어려워졌어요. 사실 그 어렵기 때문에 회계 교수들이 또 벌어먹고 사는 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 금방 쉬어버리면 저희 이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굉장히 종합적이기는 한데 그리고 개량적인 정보만 다루고 있어요. 정성적인 정보, 질적인 정보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왜냐? 회계사들은 쫀쫀해서 이 증빙이 없는 것들은 그 안에 넣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영수증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질적인 정보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질적인 정보가 많이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경영자가 이렇게 좀 판단해라. 난 이렇게 판단하는데 라고 경영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도 많아졌다는 얘기죠. 과거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재무 정보들은요. 다 사실은 뒤늦게 나와요. 후행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숫자라고들 얘기하죠. 야, 이거 다 작년도 이거 숫자 가지고 이게 뭐 1원이 맞네, 5원이 틀렸네 하고 있는데 회사 경영하려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더 관심이 있지. 그 죽은 숫자 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죽은 애기 그래서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보완하려면 결국 우리가 재무정보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플러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비재무적인 정보를 어떻게 같이 보완을 해서 활용할 거냐는 게 주된 과제가 되겠죠. 근데 재무정보를 모르고 비재무적인 정보, 감에 의한 아니면 소문에 의해서 이런 것만 가지고 경영을 해서는 글로벌 탑 수준의 회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무적인 정보만 가지고 경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재무적인 정보가 든든한 기초가 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수준의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재무 정보를 쓸 때 여러분들이 경영자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될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업부가 있고 무슨 과가 있고 부서가 있을 때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 누가 더 잘했네, 누가 더 못했네 상벌을 주는 식으로 쓰실 게 아니라 이 재무 정보는 내가 사장으로서 우리 조직이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내가 유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를 그거를 걱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회계법인에 입사한 것이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벌써 제가 첫 입사한 날을 기억을 합니다. 저로서는 당시 학생이었는데 처음으로 사회라는 거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파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좋은 회사 들어왔다. 역시 들어오는 날부터 파티를 해준다. 그게 1983년 12월 24일이었어요. 저는 그때는 왜 파티를 해주는지 몰랐죠.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회계사들이 바빠지니까 이제 좀 먹이고 모욕도 좀 시키고 하고 나서 이제 니들 이제 고생 좀 해라. 그때 당시의 회계감사시장과 지금의 회계감사시장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회계 정보의 질이 과연 더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무제표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직도 물론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기대보다는 아직 못 미친 게 사실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회계는요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정보 불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덜 갖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거래를 하려면 계약을 하려면